안녕하세요 셀럽 여러분, 세레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구독자 60만 명에 돌파했습니다. 예!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꽉 채워서 벌써 5년이 딱 됐더라고요. 23살이 되던 1월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27살이 된 12월 말, 곧 2021년을 앞두고 있잖아요. 저는 유튜브 5년을 마치 공무원 마냥 유튜브 공무원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약간 뿌듯하기도 하면서 쑥스럽기도 하고, 5년 동안 일주일에 1개 미만으로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그만큼 유튜브에 진심으로 영상을 열심히 꾸준히 업로드를 해왔고, 5년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무려 60만 명이라는 분들이 구독을 하고 저의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만 기념으로 무언가 영상을 찍어볼까 하다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은 거예요. 뭐 Q&A도 엄청 안 한 지가 오래됐고, 지금 시점으로 12월 28일이에요. 이 영상이 12월 31일에 올라갈 것 같은데 못 올라간다면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12월 31일에 올라갈 2020년의 마지막 영상이니까 뭔가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영상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60만 기념이니까 뭔가 저는 또 저에게 주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맛있는 걸 좋아하니까 또 먹을 거를 만들어 먹는 영상도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 세 가지를 모두 짬뽕해가지고 떡볶이도 만들어 먹고 Q&A도 대답해보고, 제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적었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 버킷리스트를 한번 개인적으로 돌이켜보고 내년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시간까지 한번 연말을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뭘 만들어 먹으려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냐면 떡볶이 재료를 준비를 해놨어요. 왠지 오늘은 케첩 넣은 그 옛날 분식집 떡볶이나 엄마가 해준 것 같은 그런 집떡볶이 맛이 좀 갑자기 땡겨가지고 그게 먹고 싶어서 떡볶이 재료를 준비해놨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렇게 밀떡이랑 어묵이랑 대파, 케찹, 고추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물엿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떡볶이를 끓여 먹으면서, 지금 제가 커뮤니티에 오늘 올렸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즉석으로 그냥 막 대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불을 켜줘야겠죠? 물부터 넣을게요. 물 1리터. 그 다음 간장이랑 스테비아도 가져고 왔고요. 고추장 2숟가락을 먼저 풀어주고, 한 수저, 진간장 1티스푼, 케첩. 저는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케첩을 넣은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엄마가 집에서 떡볶이 해주실 때 케첩을 많이 넣어서 해주셨었거든요. 개인적으로 케첩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요. 2스푼. 올리고당은 약간 끈적한 느낌이 있으면 좋기 때문에 2스푼. 사실 떡볶이는 달면 달수록 맛있어요. 벌써 맛있는 냄새. 구운 고춧가루로 4숟가락. 하나, 둘, 셋, 4숟갈. 약간 삼삼하게 지금 국물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떡! 저는 밀떡을 준비했거든요. 떡을 넣고 대파를 썹시다. 다진 마늘 안 넣었네. 파를 지금 넣어요. 썩썩. 그리고 저는 떡볶이 떡이 약간 뿌른 걸 좋아해요. 푹 끓여줄 겁니다. 끓여주고 그 다음에 어묵 썰어줄게요. 어묵은 어떤 모양으로 썰어야 잘 썰었다고 소문이 날까? 약간 길쭉한 세모 모양이 좋겠어요. 어묵을 이제 넣어줄게요. 약간 엄마가 해준 맛이 나요. 케첩 많이 넣었더니. 맛있는데? 짜잔! 떡볶이 완성! 오, 생각보다 물이 조금 많았던 듯 하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는 떡볶이가 됐습니다. 덜어 먹을게요. 아, 떡볶이 너무 좋아. 짠. 짠. 하나 맛을 보고 Q&A를 시작해봅시다. 역시 밀떡. 케첩 더 넣어야지. 케첩 떡볶이에요, 거의. 맛있다.
생각보다 어묵이 맛있네. 미니 Q&A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60만 기념 가로치고 평범하지 않은 Q&A 질문 받습니다 이렇게 올렸어요. 왜냐면은 뭐 너무 흔한 Q&A는 뭐 옛날 Q&A에도 조금씩 나와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뭐 5년 했는데 제 구독자분들 아실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좀 재밌는 거 위주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진지한 얘기도 있고 웃긴 얘기도 있는데 웃긴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진짜 웃겼어. 힘없는 지지님 구석구석 씻겨주기 vs 주인님에게 구석구석 씻김 당하기. 길게 고민하지 않고 힘없는 지지님 구석구석 씻겨주기로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씻김 당하는 건 좀 그래요. 국물이 한강 같은 짜파게티 대 한 장만 쓸 수 있는 다이어리. 저는 국물이 한강 같은 짜파게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한 장에다가 깜지같이 쓰겠어요. 이거 물어보신 분 굉장히 많았는데 TV에 왜 항상 신호 없음이 떠있나요? 이거 되게 은근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희 집 TV는 2개를 켜야 켜지는 구조예요. TV 자체 전원이랑 셋톱박스 전원이랑 2개를 켜야 켜지는데, 이게 TV를 그냥 오래 켜놓고 뭐 냅두잖아요. 뭐 TV를 계속 보진 않으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셋톱 전원인지 TV 전원인지 둘 중에 하나가 꺼져요. 그러면 계속 신호 없음이 켜져 있어요. 근데 그걸 끄기 항상 귀찮아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사실 신경을 안 써요. 신호 없음 질문 되게 많았구나. 그리고 이것도 평소에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 만약 코로나 끝나면 어느 나라를 재여행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받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나 딱 대답하긴 뭐하고, 항상 후보에 있는 LA, 다시 가고 싶은 뉴욕, 그리고 사실 아시아권 여행을 더 다니고 싶어요.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식도락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대답해봤자 슬프기만 해요. 그 다음, 밥 먹을 때 할 만한 질문 아니지만 좀 흥미로운 질문이라서 대답해봅니다. 언니는 똥 싸고 닦을 때 휴지 몇 칸 써요? 몇 칸인지 세진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한 번 반 감아요. 시뮬레이션 해보자. 한 번 반에서 2번 정도 감습니다. 그게 이제 3겹이냐 2겹이냐에 따라 다르겠는데, 3겹은 한 번 반 정도 감아가지고 2번 씁니다. 향후 노후 계획은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요. 언젠간 제 명의의 건물을 사는 게 제 꿈이고요. 노후에는 그 건물의 세를 받으면서 세계 일주를 하는 게 제 꿈이자 노후 계획입니다. 우주 정거장에 간다면 꼭 챙겨가고 싶은 음식은 짜파게티. 그리고 최근 영상 관련해서라든지 여러분들이 진짜 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진짜 Q&A, 남자친구 있나요? 남자친구에 관련된 그런 댓글이 또 엄청 많았는데, 제가 사실 채널을 운영하거나 영상을 찍는 데 있어서 연애 관련 사생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지만, 제가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추측하거나 오해를 하셔서 사실 그분한테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올해 만난 남자친구와 아주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고 잘 만나고 있다 라는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뭐 저의 영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냥 이렇게 잘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궁금한 거나 저랑 관련된 질문과 댓글 같은 거는 사실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제3자, 저의 지인들이 어떻게 추측을 한다거나 얘기를 한다는 거를 저는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편이어가지고 예의가 좀 배제된 댓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 약간은 이제 Q&A스러운 Q&A를 더 이어가 볼까요? 내성적인 사람이 유튜브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외향적이고 되게 텐션이 높은 사람일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실제 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을 만났을 때 저는 굉장히 텐션이 다운돼 있다기보다는 되게 차분하고 앞에 나서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내향적인 편이에요.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많이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카메라랑 저랑 단 둘이서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랑 익숙해지는 시간까지가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은 전혀 어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영상, 저의 작품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직업도 어떻게 보면 저랑 은근 잘 맞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약간 진지한 얘기. 끊임없이 유튜브 작업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일 자체에 대한 순수한 열정에 가까운지 뒤처질 수도 있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에 가까운지 궁금해요. 글쎄요, 저의 그런 정신건강이 좀 건강하고 의욕이 넘칠 때는 사실 전자가 조금 더 큰 것 같고, 하지만 항상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가 되게 좀 다운돼 있고 침체돼 있고 좀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대로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불안감에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둘 다 존재한다? 근데 이거 일 자체에 대한 열정이 아예 없다면 이 일을 계속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유튜브 계정 다시 파기 vs 주인님 10년 동안 못 보기. 유튜브 계정을 다시 파면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실 거죠? 살림살이 부수는 햄스터 vs 점잖고 젠틀한 바퀴벌레. 그래도 전 바퀴벌레는 너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림살이 부수는 햄스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쪼만 햄스터가 살림살이 부수면 얼마나 부수겠어요? 엉덩이는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야, 너는 엉덩이가 한 개라고 생각해? 두 개라고 생각해? 두 개지. 가슴도 두 개잖아. 너 되게 일리 있다. 나도 두 개라고 생각해. 그럼 사생활 노출 대 노출로 생활. 전 사생활 노출은 좀 싫어가지고 그냥 노출로 생활할게요. 제가 집 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집에서 노출로 생활하는 건 괜찮잖아요? 모르는 게 상책, 모르는 게 산책. 전 모르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개랑은 좀 친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개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가 제가 산책하는 그 산책 그 시기로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좀 진지한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은퇴해야 하는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평생 직업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콘텐츠 구상, 편집 등의 이유와 현재만큼의 조회수와 수익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채널이 아니라 언니 삶 자체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또 다른 직업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직업이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평생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불안정성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5년 넘게 하면서 콘텐츠 구상하는 것도 진짜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생각도 확실히 들었고 특히 올해부터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콘텐츠에 되게 제한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딱 그거 하나 빼고는 저는 만족을 하면서 이 직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사실 다른 직업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 직업을 못하게 된다면 이 직업에서 얻은 많은 경험치로 다른 일을 해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을 때까지 얇고 길게 천천히 최대한 오랫동안 이 직업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댓글 중에 좀 눈에 띄는 댓글들을 거의 다 해본 것 같고요. 저도 웬만치 배가 불러서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버킷리스트 작성하러 가봅시다. 이번에는 버킷리스트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제가 이렇게 2020년에 작성했던 저의 개인적인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하나씩 읽으면서 제가 이걸 이뤘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1번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새해 맞기. 이거를 했네. 사실 노리고 쓴 거였어요. 이거를 했고요. 그게 마지막 여행이었다는 게 좀 너무 슬프지만 그 다음에 5억 저축하기. 이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여가지고 하지만 5억 저축을 못했어요. 그래서 X. 3번 성공적으로 책 완성해서 출간하기. 이거를 제가 할 줄은 몰랐는데 했어요. 이번 달은 뉴요커라는 책을 올해 내가지고 5월쯤이었나? 그때 냈죠? 그것도 참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그 다음 하와이 가서 요양하기. 이거를 못했네. 이거는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지만 못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올해 너무 크게 있었죠. 그 다음 운전면허 따고 차 사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제가 차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 커피 시킨 게 생각났어. 차에 아직도 관심이 없고 면허 따는 것도 썩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책 10권 읽기는 못한 것 같아요. 세모 생각보다 어려운 목표였어요. 한 달에 한 권 이런 식으로 정해놓던지 해야 되겠어. 그다음 일주일에 하루는 온전히 휴식 시간 갖기. 이걸 적었었는데 제가 올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번아웃이 왔었고 바디 프로필을 하면서 어떻게 잘 극복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온전히 내가 보내는 휴식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올해 좀 어려웠던 목표를 생각보다 많이 실천을 했어요. 나름 잘 극복을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적어봤던 거였는데 양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 도전하기를 썼었는데 하지는 않았네요. 발성은 좋았어요. 필라테스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꾸준히 지속하기. 요거를 했습니다. 제가 필라테스 한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네요. 계속 꾸준히 할 예정이에요. 너무 좋아요. 건강검진 받기 안 했네요. 해야 되는데 내년 초에 해야겠습니다.
가계부 꾸준히 작성해서 건강한 소비 습관 기르기. 요거는 제가 가계부 포맷을 만들면서 시도는 했으나 너무 다양한 다이어리를 쓰는 바람에 결국 중도 포기를 했던, 중도 하차를 했던, 그래서 세모가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아까워하지 않기가 있었는데 100% 온전하게 실천했다고는 생각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모?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천천히 감량하기, 55 밑으로 내려가기,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다이어트 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대성공을 하고 말았지 뭡니까? 55 밑으로 지금 유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요즘 너무 잘 먹어가지고. 어쨌든 올해 저의 큰 숙제였던 다이어트를 성공하면서 나름 알찬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킷리스트 작년 거를 한번 돌아봤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1년 지나가지고 다시 보니까 그 시기 하네요. 이번에는 2021년 저의 새 다이어리에다가 새 버킷리스트를 한번 써봅시다. 버킷리스트 칸이 또 있거든요. 여기 있다. 여기.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부터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일단 내년에 가장 이루고 싶은 거는 사실 집과 사무실을 분리해서 나만의 공간을 갖는 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집, 사무실 분리하기 가로치고 워라벨 피처링 이사. 내년에는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왜냐면 여기 2년 계약이 끝나가고 있거든요. 또 이사나 인테리어나 여러 집 꾸미기에 관련된 컨텐츠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또 알려주세요. 그 다음 또 하고 싶은 거 정말 어려운 거지만 내년에는 진짜로 가계부 작성, 돈 관리 잘하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뭐에 돈을 썼고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나눠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파악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너무 대충 살아가지고. 1월 1일부터는 정말 가계부를 좀 잘 적어보려고요. 그 다음 이 시국이 나아지면 어디라도 여행 가기 유유. 이거는 꼭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네요. 또 뭐가 있을까? 이건 1번과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이럴 땐 집중해서 열일, 놀 땐 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놀기, 꾸준히 운동 지속하기, 필라테스든 헬스든. 그리고 다음 꾸준히 건강한 식습관 플러스 유지하기. 또 뭐가 있을까요? 주택 청약 도전하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더 관심 많이 가지고 공부하기. 그리고 사소한 거지만 꼭 하고 싶은 거는 사랑니를 빼야 돼요. 사랑니, 올, 발치. 그리고 제가 발가락에 사마귀가 아주 심하게 난 게 하나 있거든요. 올해는 그걸 뿌리 뽑고자. 사마귀, 퇴치. 너무 사소한 거지만 꼭 올해는 숙청하고 싶은 일들이었어요. 또 있는데 올해는 정말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혹은 새로운 경험, 사업 등 도전하기. 이것도 하고 싶어요. 가능한 미니멀리즘 도전하기.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서 꼭 아무것도 없다기보다는 좀 쌓아두지 않고 배제할 수 있는 건 배제하고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지내는 거가 내년에 좀 목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작년에도 13번까지 적었으니까 올해도 13번까지 적어볼게요. 행복하기 가로치고 나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기. 끝!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떡볶이 만들기와 Q&A와 버킷리스트 작성은 여기까지였고, 곧 돌아올 2021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우리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그럼 셀럽 여러분 모두 안녕!